네, 7월 30일 장마감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30선 마감했고, 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7,300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 4천억 매도, 기관 3,500억 정도 매도. 그래서 코스피는 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800선 마감했고,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85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10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3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나스닥은 17,3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5,4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84원 마감했고 2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 엔화 환율은 893원 마감했고 WTI 유가는 75불, 휘발유는 1,711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반도체가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3.4%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6%, 그리고 SNS 덱이 10.86%나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큰 폭으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그동안 크게 오르지 못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25%밖에 하락 안 하면서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또 그나마 강력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의 하락의 이유는 애플의 어, 반도체 AI 칩 선택 때문입니다. 애플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선택하지 않고 구글의 TSU 칩을 선택하면서 엔비디아 연합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를 통한 관련된 밸류체인들 좀 큰 폭의 하락 나왔고,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AI에 관련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AI 시장이 거품이 아니냐,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AI를 통해서 그래서 버는 게 언제 벌어서 이거를 어, 갚을 건데, 뭐 이런 거,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언제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을 보려면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열리고 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AI 관련돼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소가 이번 시장의 흐름에 답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따라서 또 AI 관련된 주식들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식들 흐름을 보면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바이오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조선, 방산, 그리고 요즘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 관련된 주식들 큰 폭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멘트주들 어, 오르고요. 뭐 우원개발 상한가, 이화공영 상한가 이거 다 개발하는 재건 관련된 주식들이죠. 이, 이 테마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바이오도 하반기 들어서 계속 강력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슈퍼사이클 돌입했다 하고 실적이 2배, 3배 좋게 나오면서 조선 빅3, 3사도 계속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섹터들만 올랐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화성밸브도 뭐 9%, 거의 10% 정도 하락했고 오늘은 하락한 종목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반도체 위주의 또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 보시면 트럼프에 이어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가 높아져서 대선 예언가로 유명한 앨런 리트먼이라는 사람이 해리스 대선 승리를 예상하면서 해리스에 대한 또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리스도 좀 바이든보다는 좀 강력한 모습인데요.
선호도 조사를 했었는데 호감도 조사. 해리스가 좀 트럼프보다 좀 더 호감이다라는 그런 투표 결과가 있으면서 트럼프도 좀 위험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불호, 호감 이게 두 개가 좀 극명하게 나뉘는 후보기 때문에 이 호감도 조사에서는 약간 트럼프가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해리스가 이제 대선 승리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이제 엔비디아 대신 구글을 택한 애플 이야기인데 오늘 반도체 시장이 내린 이유죠. 반 엔비디아 도전장에 AI 칩 지각 변동 중이다. 그래서 애플이 AI 모델 훈련에 구글의 TPU를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아성을 깰 것이고, 그걸 위해서 뭉치는 빅테크 관련주들, 뭐 AMD, 인텔 등이 있겠죠. 아무래도 하이닉스, TSMC 위주의 공급망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좀 큰 폭의 하락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 변심에 하이닉스는 다시 18만 닉스 다시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 슈퍼사이클 조선주 실적 순항에 줄줄이 신고가 행진. 조선 5사가 연초 대비 오름세가 뚜렷합니다. 하반기 상승이 좀 유력한 상황이고 어닝 서프라이즈와 생산 안정화, 외주 단가 하락 등 주요하게 원인들이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그래서 하반기는 조선주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FOMC 앞두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했습니다. FOMC와 빅테크들 시길적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 짙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시 대규모 매도, 약간 변동성 해지하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걸 앞두고 좀 매도한 상황입니다. 또 일본의 또 금리 결정도 31일에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이슈들을 앞두고 약간 오늘은 매도세가 기관과 외국인 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삼성 5세대 HBM3E가 2개월에서 4개월 내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적어도 11월까지는 HBM3E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엔비디아 납품 시작하면 삼성은 공장이 많죠.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생산 능력이 장점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사를 추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율이 안 잡힌 거를 이제 공장을 많이 돌리는 것으로 좀 커버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통과하기만 하면 HBM 관련된 또 노이즈는 약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삼성한테는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11월까지는 뭐 삼성이 또 이런 거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삼성이 좀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커버그가 젠슨 황 대담에서 애플을 저격했다. 폐쇄형 플랫폼에 화난다 하는데 저커버그 같은 경우 페이스북, 뭐 인스타 이런 걸로 약간 오픈형 플랫폼이죠.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중앙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나? 애플 이 회사 자체에 대한 통제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폐쇄형 플랫폼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애플에 대해서 비속어 표현도 하고 이런 폐쇄형 플랫폼에 대해서 비판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과는 재킷을 바꿔 입으면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은 2시간밖에 안 입은 옷이다라고 했지만 저커버그는 젠슨 황이 입어서 가치가 있다라면서 옷을 바꿔 입기도 했고요. 어, 라마 3.1이라는 LLM에도 H백을 탑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플이 반 엔비디아 연합에 좀 강력한 힘을 실어줬다면 메타의 저커버그는 엔비디아 연합에서 애플을 욕했다라고 또 타임라인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월가가 AI 거품론 속 마이크로소프트 30일 분기 실적 발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AI 투자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하는 건 신호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지금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이면은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변동성이 매우 또 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픽하자 2차 전지주들 반등했다. 증권가의 전망은 이제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를 자동차주 중에 최선호주 픽을 꼽았습니다. 원래는 포드였는데 테슬라를 픽한 거는 최근 들어 처음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고 덩달아 우리나라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2차 전지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전망이고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보다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가 국내 주식형 펀드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투자금이.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2020년 1월에는 해외 주식형이 24조고 국내 주식형이 67조로 거의 3배 차이가 났던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이었는데 이번에 해외 주식형이 국내 주식형을 뛰어넘으면서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국내 투자에 대한 그걸 넘어섰다.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 해외 주식형이 아주 각광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어제 그 뉴욕 증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FOMC를 앞두고 혼조세 보이면서 보합 마감했습니다. 이날 테슬라가 5% 이상 올랐는데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최선호주로 뽑고 목표 주가 310달러로 상향하면서 빅테크 중 강력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낮췄으며 자동차 부분의 손익구조를 공격적으로 재배치했다고 분석했고요. 또한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전기차로의 전환 계획을 철회하면서 테슬라가 앞으로 더욱 전기차에 있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는 기업들은 나중에 이제 전기차 세상에 왔을 때 기술력이나 점유율 면에서 테슬라를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과 자율주행 외 분야에도 AI를 활용한 상업적 매출이 나올 기회가 크다고 분석하면서 AI를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일 기업이 테슬라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시장이 지금 AI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일본,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시장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잘 체크하면서 시장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